국토부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반박자료를 들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반박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월세 가속화한다. 요거에 대해서 국토부와 정부가 반박자료를 냈죠. 무슨 소리예요? 임대차 3법 할 때 전세가를 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저금리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 전세가 월세 가속화 될 거다. 근데 정부에서는 갭투기가 많아서 어렵다 이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고 하면은 10억짜리 집이 있다. 근데 전세가 6억이 있어요. 내 돈 4억 들어가서 10억짜리 집이 있다. 근데 얘가 월세 시세로 보니까 1억에 200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자기 돈이 9억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5억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바꾼다고 하면 보통 나가죠. 그러니까 돌려주고 나서 6억을 마련하고 돌려주고 나서 새롭게 세입자를 받아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 거기다가 법정 전환율도 적용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전세 비중이 높다. 그리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로는 전환할 수 없다. 그리고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많지 않다. 왜? 승계한 매매 거래의 비중이 높으니까. 다 갭투기다. 이거 적은 자본 가지고 사는 거다. 아까 뭐 10억에 6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보통 몇 천짜리로 가죠. 4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전세금 뭐 한 3억 5천 정도에서 뭐 5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당인지는 항상 뭐 반대되는 의견은 당연히 야당은 반대해야죠. 그리고 정확한 자료로 반대하면 괜찮습니다. 저 자료가 정확하다면은 저도 얘기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작년치죠. 올해는 달라졌을 테지만 물론 작년에 이만큼 나왔다라는 거죠. 326만 8천 가구 중에서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가 59.3%고 같거나 적은 가구 중에서도 원리금 상환액을 갖춰본 소득으로 나눈, 즉 DSR 40%까지 빌리면 추가 차입 여력이 있어서 임대가구의 90.4%는 마무리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0%면은 10명 중에 9명 돌려주는 거면은, 돌려줄 수 있으면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저걸 조사를 해봤어요. 복지조사 일단은 3월 기준이에요.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겠죠? 자산, 부채, 가구 구성은 이렇게. 소득, 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그 전년도 재작년 기준이고 표본조사 결과로 냈다고 그랬죠. 2만 가구 표본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보도하신 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께서는 절반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니까 전월세가를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 신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59.3%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차입 더하면 90.4%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자, 그 말이 맞냐?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표본 추출을 한 200가구 정도 뽑아봤는데 임대보증금 뭐 받은 가구들 나오는데 보면은 임대보증금이 어때요? 500, 1000, 2000, 5000 이런 애들이 있죠. 전세일까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이야 당연히 금융자산 하면 돌려줄 여력이 되죠. 거기다가 또 뭐 있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예를 들어서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주거용 아닌 거 있죠. 오피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됐다. 그걸 저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 거다. 거기다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신고되는 임대보증금 중에서 전입신고 금지하는데 특히 오피스텔 전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전세가율 굉장히 높죠.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경우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고 신고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암암리에 숨기는 것도 많죠. 세금 많이 나가니까. 저런 것들 사는 사람들, 특히 오피스텔 전세 놓는다. 오피스텔로 시세차익 노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인간들 없죠.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용 물건이 아니에요. 왜냐?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오피스텔 전세는 왜 놓은 거예요? 월세 놓을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다 전입신고 금지해가지고 신고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근데 월세가 들어가 있더라도 전세 비중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전국 전세가 15.1%인데 월세는 20%가 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59.3%? 전세 비중이 뭐 40% 뭐 이런 이야기 아까 했죠? 즉 이거 59.3% 대부분 뭐다? 월세다. 월세 보증금 못 돌려주진 않을 테고, 그리고 나머지 40.7% 요 중에서 전세가 대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저희랑 똑같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금리니까 전세 자금을 은행에 넣어놓던 사람들이 월세로 바꿔서 수익을 높일 것이다. 예전부터 월세가 무조건 수익이 높았어요.
왜? 보통 시중금리로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만원 정도 하죠. 그렇다면 그거 연수익으로 따지면 12%예요. 임차 수익으로 받을 거면은 처음부터 월세를 했지 전세를 안 해요. 누가 그거를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그거 다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 금액 가지고 몇 채 더 샀죠. 시세 차익이 더 크다고 느끼니까. 다 그런 상황이다 대부분. 전세 투기한 사람들, 갭 투기한 사람들 중에서 몇 개 처분해가지고 현금이 좀 들어온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은 다 그런 상황이다. 아까 어떤 얘기 들어갔었죠? 금융자산 이야기 했었죠. 금융자산도 어떤 거냐? 저축액.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죠. 만기 보장성 보험.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주식. 그 다음에 뭐 채권, 옵션, 빌려준 돈. 언제 받을지 모르죠? 임차 보증금, 갯돈. 임차 보증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집이 이렇게 있어요. 내 집이 10억짜리였는데 여기다가 8억짜리 전세를 주고서 내 돈 좀 보태가지고 9억짜리 임대를 들어갔다. 더 좋은 뭐 학군 좋은 집 한 12억 하는 집에. 그렇다면은 요 9억으로 요 8억 갚을 수 있으니까 금융자산이 더 비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을 빼야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연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다 서로 임차보증금 물려서 갚고 이거 연쇄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만 못 갚으면 그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이론이 나오죠? 평균 자산 이만큼이고 임대보증금 이만큼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균 자산, 순자산 아니죠? 그러니까 평균 자산이 1억 8천인데 평균 임대보증금이 1억 3천이에요. 그러면은 5천으로 갭투기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쉽게 따져보면. 물론 다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평균만 보자면 제가 뭐 평균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는 거죠. DSR 비율 동안 임대가구 중 19.4%만 40%를 넘어갔다. 이거 엄청난 거죠. 19.4%. 그리고 나머지 80.6%의 가구는 40% 아래였다. 갭투기 하는데 돈 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월세 받고 사는 경우도 DSR 40% 보통 안 넘어가죠. 왜? 법에서 막았는데 월세 받으려고 2금융, 3금융 다 끌어가지고 월세 받는 만큼 더 이자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가구는 대부분 DSR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19.4% 요거만 진짜 영끌 갭투기 들어갔든가 아니면은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다가구 같은 거 사는데 대출 많이 받아서 월세 받아가지고 소소한 수익을 올린다. 보통 이 두 가지죠. 그거 말고는 대부분은 저렇게까지 하면은 파멸로 가는 거죠. 집값이 아무리 오르면 뭐예요.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니고 일단 대출 이자는 내 돈에서 계속 나가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투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잠깐 다시 볼게요. 앞에. 여기 보면 어때요? 임대보증금이랑 금융자산 있죠. 자, 임대보증금보다 금융자산이 많다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임대보증금이 한 10억 되고 금융자산이 1억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1억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100억 되고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이서 전세금 413억. 이 사람 금융자산 413억 있었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여력이 떨어지게 되죠. 저 사람들 전세 사는 이유가 뭐예요? 보존했다가 나중에 집 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못 받은 전세금. 왜 이렇게 늘어나요? 금융자산 바로바로 처분이 되냐? 처분하려고 금융자산 마련해놨어요? 보험 다 예약하고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은 내가 임대차 3법인데 5% 올려주기 싫으니까 주변 시세 보니까 한 15% 정도 올렸더라. 그래서 전세금은 돌려줘야 될 돈이죠. 일단 내가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 10%포인트 올리기 위해서 지금 뭐 수익 내고 있던 적금 깨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으려고 했는데 연금보험 깨고 지금 주식 엄청 오를 것 같은데 주식도 깨버리고 이거 다 깨고서 돌려준다.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다. 분쟁도 뭐가 제일 많아요? 깡통전세. 안 돌려줘요. 깡통전세면은 보증금 반환 문제가 가장 크다. 임대사업자들조차도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가능하면 왜 저렇게 계속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겨요? 말도 안 되는 통계를 들고 와서 말도 안 되는 데다 끼워 맞춘 거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 왜 6배나 급증했어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니까. 그리고 저렇게 한 60% 돌려줄 자산이 되면은 왜 안 돌려줘요? 재산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경매로 넘기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임차인은 전세 살면서 이자를 받은 것도 아니죠? 집값이 올랐을 때 내가 내 전세금 6억에 4억 가지고 투자했으면은 60%를 내가 집값 오른 거에 기여했으니까 나 줘라 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임대인이 손해보면 임차인들도 같이 손해보게 돼요? 안 돌려주고 그래요? 경매에 넘어가면은 왜 임차인이 피해봐야 돼요? 재산 다 뒤져서 몰수해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DSR까지 받아가지고 40%까지 받으면은 90%가 돌려줄 수 있다는데 그거 다 회수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데?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법을 만들면 되겠네요. 종부세도 못 내고 있어요. 돈도 없이 투기해서 종부세도 못 내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세 보증금 정도는 가볍게 돌려준대요. 지금 체납 발생률이 거의 10%에 달하는데 다 그 10%예요. 지금 공매 시장에 풀리고 있죠. 한강변 고가주택 똘똘한 채를 사신 분들이 금융자산이 없어서 공매가 나가고 있어요. 공매 쭉쭉 나오고 있죠. 성수동 트리마제, 마용성의 성은 성동구인데 사실상 성수동이다, 그 얘기 나올 정도로 성동구의 핵심이죠.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이런 거 다 지금 보면은 풀리고 있죠. 거기다가 매물도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안 내놓고 하기 때문이다. 전세가 품귀 현상 때문이다. 아이고 품귀라서 서울 지금 매물이 아직도 만 건이나 있죠. 이거 왜 늘어나고 있어요? 품귀하면은 호가를 올리더라도 수요들이 빨리빨리 계약해가지고 품귀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라야 되는데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즉 뭐예요? 호가 올려서 내놓는데 안 나가고 있다. 최근에 전세 막 엄청나게 오른다고 계속 호도하는 지역 어디예요? 울산. 제일 많이 늘었죠. 71%. 그러니까 그 언론이 전세가 올려가지고 집값 올리게 하려고,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 무너지고 있어서 조만간 박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끝까지 분양하고 하려고 저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전세가 올려서 집값 방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간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게 다 언론에 넘어가서 품귀하구나, 그럼 난 더 비싸게 내놔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을 전국적으로 담합하게 만든 언론의 실태죠. 전세도 늘어나고 월세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울산 같은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고 있죠.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면서요. 월세 매물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물 잠깁니다. 재계약하는 사람들 충분히 있어도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더 비싸게 생각하고서 매물 잠그고 있는데 결국은 다 내놓게 돼 있다. 다 드러나고 있죠, 통계상으로. 결론, 임대인 중 빚까지 감안해서 90%가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 반환 가능? 요거 뭐 들어간 거예요?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등등 다 들어간 거에다가 플러스 월세, 전세 다 들어간 거다. 저 통계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결론은 뭐가 나온 거예요? 대부분 전세는 오히려 못 돌려준다죠. 못 돌려준다는 걸 잘 증거해 있는 자료죠. 그리고 최근 전세 맨날 품귀라고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증가하고 있고 월세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즉 임차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가 오르고 올라야만 하나요? 언론이 그런 기사를 의도적으로 흘려서 집주인들 방어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면은 그동안에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그동안에 은행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전국적인 담합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버티게 되면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경공매들 쏟아지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